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진광고등학교 교사 노연식입니다. 네, 지금부터 교육부와 문화부 등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이 주최한 제23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고교 단체전 한민고와 대성고, 대성고와 한민고의 결승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회식에 꽂힌 고등부 단체전 결승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회와 그리고 우리 인간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토론의 대상 도서는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 하고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 두 권입니다. 자, 토론 주제는 제1주제인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입니다. 먼저 양 팀의 자기소개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찬성 측의 대성고팀, 네, 인사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강원도 대성고등학교에서 나온 팀 이름 대성공의 저희 3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민고 유일무이 독서토론부 리링. 그렇지.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는 항상 이런 말을 하십니다. 배움을 통해 삶의 지평을 넓혀라. 저희 리딩 씨는 이러한 교장 선생님의 말처럼 저희 독서를 통해서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이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선배들과 같이 독서 토론을 동아리 내에서 여러 번 했지만 그 중에서 이를 통해서 정말 뜻깊은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도 저희의 삶의 지평을 넓게 만들고 싶습니다. 토론자 여러분은 토론의 정신을 잘 지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토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간을 엄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찬성 측 제1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제1발제자 준비되었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서새물결 독서토론대회 단체전 팀 대성공의 제1발제를 맡은 윤호민입니다. 먼저 저희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정의를 내리고 가겠습니다. 공동체란 둘 이상의 주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사회 집단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안에서의 행복이란 공동체 안에서 그 구성원이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 혹은 그러한 기대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공동체 중심의 사회는 성장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동체는 개인을 지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동체 중심의 사회는 성장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입니다.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고 협력과 부업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 147쪽에서 부자 나라의 시민들이 자신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괜찮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하나의 세계로 더 빨리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DI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종전 직후 20조 원이었던 GDP는 100배 증가한 2243조 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상호 협력을 통해 하나의 세계, 즉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성장적이고 발전적임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통합사회 교과서 68쪽에 자연을 인간 공동체에 포함시키는 레오폴드의 대지윤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 중심의 관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 그리고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세계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사회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중심의 사회는 개인을 지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정치화법 교과서 19쪽에서는 국가 공동체가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일종의 수단적 장치임을 강조하는 사회 계약서를 다룹니다. 즉, 공동체는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형성되었습니다. 중국의 사상가인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실제로 공동체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망을 제공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중요한 생존 기반입니다. 또한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에서 슈퍼맨 목사를 필두로 한 이 공동체는 혼자라면 가지 못했을 그 멀고도 먼 1만 킬로미터를 함께 가게 만듭니다. 따라서 공동체 중심의 사회는 개인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공동체는 지속가능하며 개인을 지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지키며 그들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근거들로 하여금 저희의 정의였던 공동체 안에서 그 구성원이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 혹은 그러한 기대를 뜻하는 저희의 정의인 공동체의 행복
공동체는 이미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저희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분 50초 발언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대 측의 교차 교사 및 질의, 반론, 그리고 찬성 측의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우선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아까 국가 공동체는 개인,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계사 교과서 144페이지에서 미국 혁명에 관한 내용이야 세계사 교과서 144페이지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중상주의 정책으로 영국이 미국에서 사회 갈등과 그다음에 미국 격차를 조장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주의에 너무 매몰된다면 공동체 간의 갈등, 영국 공동체와 미국 공동체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수없이 죽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공동체주의가 심화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저희 측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의내린 공동체 안에서 행복은 그 구성원이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 혹은 기대였습니다. 즉, 공동체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저 김예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공동체가 개인에게 소속감과 만족감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행복을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저기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이 공동체에 속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면은 국가와 국가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할 것인데 이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 측에서는 인간이 공동체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개인이 공동체에 완전히 소외되는 개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소외되는 개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되는 개인을 해결하는 것조차도 공동체에 유익한 측면이 아닐까요? 우리가 공동체가 아니라면 소외된 개인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하여금 소외된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나 혹은 이런 저희 학교를 얘기로 든다면 위클래스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 중심주의의 사회에서는 소외되는 개인이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공동체 중심의 사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단순히 개인의 인권 경시가, 그러니까 공동체 중심의 사회로 인해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는데 단순히 공동체 중심의 사회 순 목적만 강조하고 공동체 중심의 사회 현실적인 실태는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개인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인권이 침해된다고 하셨는데 그와 관련돼서 자세한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질문으로는 좀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 공동체주의에서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미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 기준도 모호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론이랑 비슷한 맥락의 반론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외된 개인이 분명 공동체에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즉 공동체 중심의 사회야말로 이러한 개인을 복지정책 혹은 다른 기타 정책들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저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빈곤 GDP 개수를 설명하시면서 빈곤 해결을 통한 어떤 그런 행복감의 증가를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 빈곤에는 절대적 빈곤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 또한 우리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불평등을 통해서 뭔가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저는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절대적인 빈곤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대적 빈곤까지도 공동체 사회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 측의 발제에서는 아직 빈곤하다고 해서 불행하다라는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가 내렸던 행복의 정의는 우리 인간이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혹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현재 빈곤하더라도 내가 공동체 사회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혹은 좀 더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면 앞으로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공동체 중심의 사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측 제1발제를 듣는 시간입니다. 반대측 제1발제자 준비되었습니까? 네. 네, 시작하세요. 발제 시간은 3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상대 고등학교 상대 팀원과 같이 토론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제1발제자 김지구입니다. 저희는 지금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결국 공동체의 행복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공동체주의에 매몰된 사회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집단주의라는 말을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집단주의에서는 북한의 주체 사상과 같이 개인의 인권보다 집단을 더욱 우선시하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만약 공동체주의에서 공동체의 가치가 너무 강조된다면 집단주의로 변모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제 부서인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 68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주체 사상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주체 논법의 강요로 인하여 고난의 행군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300만 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주제 부서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 113페이지 및 123페이지에서 남한이 북한에서 대북 지원을 수없이 보냈음에도 국군포로를 한 명도 내려오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지한 정부는 대중으로부터 수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저술되어 있습니다. 둘째, 공동체주의 속에서는 제대로 된 혁신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수가 결정되는 네트워크 외부성에 따라서 특정 제품이나 의견의 가치가 우선시되는데 공동체주의의 사회가 과도하게 매몰될 경우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중심의 사회는 분명히 순기능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에 매몰된다면 개인의 인권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며 또 혁신이 일어나는 비율이 감소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경제의 혁신에 대한 이해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중 다수가 지배적 디자인을 이용할 경우 새로운 제품이 생겨나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저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계 독서한 혁신 리더의 6가지 전략에서 알 수 있듯이 혁신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발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구성원 전체의 행복이 감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는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명제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2분 19초 발언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 측의 교차조사 및 질의 그리고 반론, 반대 측의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자, 시간은 5분입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네, 반대측께서는 공동체주의가 극단으로 뻗칠 경우에 집단주의가 생겨 행복을 감소시킨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저희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그 공동체 속에서 특정 사상을 강요하는 일부 지도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주제도서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 및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도 부패한 지도사 층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동체 대중이 죄송합니다. 부패한 지도자가 있을 때 분명히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패한 지도층뿐만이 아닌 구성원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주의에서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에 나왔듯이 대중이 정부를 옹호하는 이유는 바로 공동체주의였습니다. 그렇게 이것에 대한 책임은 지도층뿐만이 아닌 대중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은 다 공동체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주장하고 하는 바는 공동체주의라는 사상 그 자체일 뿐이지 사상 그 자체가 나쁘다일 뿐이지 사상에 매몰된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선 먼저 행복의 정의를 반대측에서 어떻게 정의 내리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행복이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개인적 욕구가 실현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주제도서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것과 같이
절대적 빈곤 및 상대적 빈곤이 둘 다 해결된 상태. 이것을 세 번째로는 추가로 인권까지도 보장된 상태. 이것을 의미한다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공동체가 있다면 인권은 유린이 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공동체주의 속에서 인권이 더욱더 눌리는 이유는 고립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국가는 다른 공동체 혹은 타 집단으로부터 배척받았을 때 더욱 큰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공동체주의 속에서 이런 고립 현상이 더욱 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까 저희한테 질문해 주실 때 공동체가 없을 때 절대적, 상대적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럼 이때 빈곤이 그 절대적, 상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 빈곤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적 빈곤은 해결 가능하지만 상대적 빈곤은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라면 개인 중심의 사회라면 절대적 빈곤부터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기능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기능론에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나옵니다. 기능론은 좀 더 개인 간, 집단 간의 경쟁을 활성화시켜서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킨다라는 주장이었었는데 저희는 공동체주의 사회일 때도 물론 기능론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기능론의 효과를 더욱더 크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능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기능론이란 사회문화 교과서에 따르면 사회를 정의하는 하나의 측면 중 하나입니다. 사회란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현재 개인주의는 절대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사회를 설명하는 기능론을 설명한다. 이거는 조금 모순인 게 아닐까요? 정정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공동체가 혁신을 저해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서별로 업무를 기획하고 분담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런 공동체 속에서 오히려 혁신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단 부서를 분담한다는 데 있어서 공동체주의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찬석팀이 정의하신 공동체의 정의는 여러 주체가 서로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러한 교류 속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서의 분화 전략은 이러한 찬석팀이 말씀하신 공동체의 정의하고 살짝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모두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 마당이 모두 끝났습니다. 2분간의 전략 협의 후에 이 둘째 마당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략 협의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둘째 마당 시작하겠습니다. 자, 둘째 마당은 첫 번째 찬성 제 2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발제자 준비되었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발제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성고등학교 측 제2발제자 노예찬입니다. 저희는 우선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공동체 속에서 개인은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동체 속 개인은 도덕 실천을 통해서 행복한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 주장의 근거로 이렇게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집단에 소속되어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5단계 요구 이론을 보시게 되면 사람과 소속에 대한 욕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 중에서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즉 공동체 속 개인은 집단으로부터 소속감을 느끼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따르면 인간은 내 집단을 통해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고 개인은 내 집단을 통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6년 노팅엄 트렌트 대학의 연구 결과 가족, 동호회 등 특정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 즉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둘째 근거는 이제 칸트에 있어서 순수 이성 비판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인간의 이성 중 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시됩니다. 과연 칸트의 물음에 모든 인간이 행복해야 하는 것은 보편적인 행위 규범 중 무엇일까요? 이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칸트는 도덕적으로 행복하는 자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 라고 설명하며 그때의 사회의 최우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책 부자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에서 저자는 부자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 부자 나라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는 공동체 속에서 도덕 실천을 통해 행복을 기할 수 있다는 칸트의 견해와도 맥락이 같습니다. 즉 개인 또는 국가 공동체는 도덕 실천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로써 저희는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소속됨으로써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공동체 속 도덕성을 실천함으로써 행복을 할 수 있다는 토대로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밝혔듯 개인이 자발적 의지에 따라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데서 이렇게 이는 소속감을 통해 행복해지기 위한 원초적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느 사회가 도덕성을 중시하는 것 또는 도덕과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가 행복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인식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발제를 마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로써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분 50초 발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의 교차조사 및 질의 반론 그리고 찬성 측의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저 김예단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인간은 도덕 실천을 통해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네, 사실 현재 지구는 상당히 국가와 국가 간의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현재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종교적 분쟁이나 문화적 갈등과 같은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로 공동체 중심의 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은 어쩌면 도덕을 강요하거나 뭔가 이해 미덕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로 인해 어쩌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주장을 하면서 키워드로 잡은 점은 안정입니다. 그 안정이란 것이 공동체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개인 자체는 공동체 속 안에서 개인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그 공동체 자체가 아니라 공동체 속 안에 개인이 소수로서 존재하면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을 저희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공동체 중심 사회 안에서 개인이 안정감을 느낀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중심 사회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는 즉 개인의 인권 침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대감이나 소속감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개인이 공동체 중심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소속감과 유대감을 얻기 마련이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소속감과 유대감을 그러니까 소외되는 사람은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공동체 정의를 내릴 때 둘 이상의 주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집단이라고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둘 이상의 어떻게든 영향을 주고받는 집단 자체가 영향을 주고받는 집단 자체를 정의했기 때문에 이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소외되는 사람을 없게 만드는 것이 저희가 공동체로서 추구해야 될 목적이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질문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사실 저희의 주제는 저희 또한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이 점에는 저희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토론 주제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는 개인의 뜻보다 어떤 개인의 뜻이나 가치보다 공동체가 우선하는 사회 전체적인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이 행복하냐라는 것이 저희의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면에서 봤을 때 공동체 전체의 어떤 뜻과 가치를 우선시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진 어떤 뜻이나 가치, 즉 어떤 개인이 가진 인권을 어쩌면 저는 무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들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발제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만약 저희한테 폭병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그 아이와 엄마 이렇게 두 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 아이는 엄마 품속에 안기며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로써 그 개인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 그 전쟁의 폭격이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이렇게 엄마 품에 안김으로써 안기는 그 아이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저희는 안정감을 키워드로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 소속감과 안정감을 통해서 어떤 그런 행복을 얻어낼 수 있다는 데는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한 테러리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 테러리스트의 딸을 고문함으로써 어떤 전 세계의 어떤 100명 가량의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1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질문을 주실 때 개인에 대한 행복감을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100명이 있을 때라고 말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그 부분도 공동체의 문제점일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는 일부의 이런 소수 인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까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 다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은 특징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모두 다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측 제2발제를 듣는 시간입니다. 반대측 제2발제자 준비되었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발제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는 주제에 반대하는 한민고등학교 2학년 김예남입니다. 저희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오히려 사람들의 행복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 지구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성의 1만 킬로미터 191페이지에서는 모든 국가는 자국만의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국만의 행동 원칙을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중심의 사회는 이런 권력이 약한 그런 국가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강조하고 또한 은연중에 배려와 희생의 미덕을 강요합니다. 공동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개인 혹은 국가의 뜻을 경시하는 그런 공동체 중심의 사회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갈등과 같은 국가 간의 갈등을 오히려 더 부추깁니다.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의 93페이지에는 동시에 자유무역 협정을 시행하게 되면 지역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런 스파게티 그릇 효과라는 현상이 그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위한다는 그런 표면적인 명목하에 유럽연합과 미국을 주도로 하여 동시에 여러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는데 이를 따른 개발도상국들은 그에 따른 어떤 경제적 부작용을 맞아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또한 두 번째로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없앰으로써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에 따르면 인간은 상대적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혹은 우월감을 얻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부유층과 어떤 빈곤층의 이런 재원의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인간 노동의 동기가 되는 그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없애고자 합니다. 사회문화 교과서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적 수준의 편차는 사회가 원활한 기능을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원의 차이는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합의에 따라 희소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사회는 이러한 재원의 차이를 없앰으로써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을 감소시키고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중심의 사회를 이루어 행복을 이룬다는 것은 국가 혹은 인간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동체 사회가 사람들의 주장을 행복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2분 36초 발언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 측의 교차 조사 및 질의, 반론, 그리고 반대 측의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아니요,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네, 불행해진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 일발제에서 반론하셨을 때는 제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사회 불평등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교차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발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GDP가 상승함으로써 행복해졌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한 반론으로 그 사회가 불평등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회는 불행해진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발제에서 갑자기 공동체가 평등해짐으로써 이 사회적 경쟁률이 낮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두 주장 간에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뭔가 저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오해가 있다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제가 좋은 발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그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좋아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GDP 상승 말씀드렸던 건데 그거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GDP가 상승했을 때 어떤 개인의 행복이 증가할 것이냐라는 생각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질문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개인의 소득 수준이 증가했을 때 물론 어떤 절대적인 빈곤을 해결함으로써 어떤 행복의 증가가 일정 수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지속적인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고요. 아까 말했던 상대적 빈곤과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의 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제자님께서 정의하신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저희가 정리했던 행복은 아까 1발제자께서 말씀을 했던 것처럼과 동일합니다. 혹시 뭐였는지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이요. 무엇이냐면 저희 직무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계. 인권과 기본권이 존중받는 세계.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공동체 사회 속에서는 개인이 뭔가 성취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발전적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사회는 사회적 희소 자원이라 해서 부, 명예, 권력 등과 같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놓고 사람들이 경쟁한다면 충분히 발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적인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는 서로를 무조건 도와야 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돈을 채워서 어쨌든 평등을 유지하는 것이 공동체 중심의 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희소적 자원의 가치는 또한 모두 공정하게 분배가 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어떤 그런 편차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들의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제가 드린 질문은 그 사회적 희소 자원을 분배하자라는 측면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가 스스로 성취하고 노력하고 그런 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 자원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식의 자아 발전이 가능하냐는 것을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동체 중심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런 성취감이 감소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상적인 공동체 중심의 사회에서는 어떤 빈곤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빈곤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돈을 받는데 내가 과연 일을 해야 할 저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싶고요. 또한 부유층의 경우에도 어떤 공정한 자신의 자발적인 자원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의무에 의해서 그러한 자원, 어떤 그런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또한 의욕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거 영국에서 발생했던 영국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영국병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복지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째 마당이 모두 끝났습니다. 2분간의 전략 협의 시간 후에 최종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전략 협의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셋째 마당입니다. 양측에 최종 발언만 두고 있는데요. 각자 이번 토론의 내용을 잘 요약해 주시고 감동 있는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자, 찬성 측 최종 발언자 준비되었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성고등학교팀 제3발제자 권정우입니다. 네, 일단 한민고 측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안정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1발제님과 2발제님 사이에서 정의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고요. 1발제에서 상대적 빈곤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2발제에서는 역으로 개인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신 점 상호 모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희의 입장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1, 2발제에서 모두 공동체가 개인에게 주는 안정감을 바탕으로 개인이 지속적인 만족감 내지는 그러한 기대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발제에서는 공동체가 협력과 분업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이고 사회 계약서를 토대로 공동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공동체 속 개인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2발제에서는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내 집단 내에서의 자아 정체감 형성 등을 들어 공동체 속 소속감이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칸트의 견해에 따라 도덕 실천을 통해 공동체 속 개인은 행복의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제공하는 안정감을 통해 개인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대성고등학교는 저희의 전제를 잡을 때 행복이 절대적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그저 조금씩 더 성장하며 일상 속 소소한 만족감이 켜켜이 쌓이는 어제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입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삶에 안정감을 제공하며 내일 향한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 38초 발언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반대측 최종 발언을 듣는 시간입니다. 최종 발언자 준비되었습니까? 네, 네, 발제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측의 최종 발언을 맡은 한민고등학교 김찬아라고 합니다. 저희의 의견과 찬성 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저희는 이번 토론의 쟁점이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실현되었을 때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찬성 측 발제자분들께서는 성장적이고 지속가능하고 개인을 지킨다. 또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중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주장하는 말과 최종 발언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성 측의 공동체주의의 순목적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 그려낸 공동체 중심의 사회는 이상적인 세상에서 한 인간을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부품이냐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찬성 측의 의견대로라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뜻과 신념이 어떻든 간에 서로가 서로를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강요되는 배려와 희생의 미덕에 짓밟히게 됩니다. 찬성 측 발제자님께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공동체의 이익만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두드러지는 공동체는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속박의 굴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타인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하는 세상에서 사회가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간은 자유와 자율성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미덕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막을 수 없는 반발심을 일으키고 갈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사회라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얼마나 막대한 노력이 필요한지는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오히려 구성원들의 행복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 발언 잘 들었습니다. 1분 47초 발언하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찬성 측 대성고등학교 대 반대 측 한민고등학교의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멋진 토론 펼쳐주신 양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토론대가 원래 지루할 것 같았는데 보시다시피 들었다시피 너무 재밌었죠? 네. 저도 사실은 4사고인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니다. 여기 한민고, 네, 대성고, 네. 주제가 공동체 중심의 사회는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공동체. 여러분 토론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목소리 큰 사람, 국회에서도 다수, 그 다음에 권력이 센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집에서는 아빠, 엄마, 어른이, 이게 지금까지 전통적인 우리 사회의 토론이라기보다도 사회의 어떤 구조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의 말을 보면 논리적, 자기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하게 하는 그런 논리적인 것이 정말 요즘 고등학생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승패는요, 긴장을 많이 한 친구와 긴장을 적게 한 친구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보다 나은 토론이었다. 네, 그리고 주제에 부합하는 정말 멋있는 용어 삼박의 대결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승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승은 대성고등학교. 심사평 감사합니다. 우리 승리한 최우수팀 대성고등학교와 패했지만 아쉽게 패한 거예요. 아쉽게 패했지만 수준 높은 토론을 보여준 우리 한민고등학교 두 모든 양 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교육부 등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전국 독서 새물교육 모임이 주최한 제23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고교 단체전 결승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